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각산진입니다. 네. 잘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CPI 9.1%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그 전까지 예상치가 8.8%였잖아요. 네. 그래서 8.8% 근처 나오더라도 그래도 유가가 지금 90 몇 불대까지 안정이 돼 있으니 네. 피크아웃으로 인식을 하지 않겠냐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CPI 헤드라인 9.1% 보니까 네. 와 이거를 소화하긴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 미국 시장도 끝나갈 때 되니까 많이 안정화가 됐고 국내 시장도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잘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네. 9월 달까지 시간을 끌 것이냐, 7월 달부터 좋아질 것이냐의 관건인데 오늘 미국 시장까지도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물은 네. 좀 빠지고 있죠. 선물 뭐 0.4% 이 정도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2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8% 상승을 했습니다. 예. 오늘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1,000억 정도 샀는데 외국인이 4,000억 정도 샀습니다. 끝날 때 갑자기 수급이 이렇게 확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5,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환율은 원달러가 지금 1,312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네, 미국이 지금 100bp 인상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 6월달 CPI 항목 발표된 거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9.1% 상승하는데 기여한 항목을 보면 휘발유가 60%, 에너지가 41.6%, 항공유가 34.1%로 굉장히 컸고요. 이번 CPI 기여도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한 주거가 5.6%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좀 너무 낮아서 집값 상승이 사실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5.6%좀 낮은 것 같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3분기에도 이 주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높게 나오는 게 아닌지 그거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지금 유가가 100불 미만으로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기여한 물가 서프라이즈에 대한 공포는 조금 크지 않았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00bp 인상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페드 와치 기준으로 7월 달에 원래 이거 물가 발표 이전만 해도 75bp 인상 가능성이 92% 거의 다였는데 네. 물가 발표한 다음에 100bp 인상 가능성이 뭐 80%까지 많이 올라와서 지금 10년물 2년물 미국 국채 금리 격차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네, 많이 확대됐죠. 근데 뭐 일단 페드 와치는 날라리 지표니까. 날라리 지표. 날라리 지표니까 너무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하루에 90%가 휘떡하고 뒤집어져 빈대떡 뒤집듯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뭐 날라리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연준의 그동안 이제부터 중요하죠. 오늘 저녁부터 있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일주일 동안. 네. 뭐 사실 2년물하고 10년물 격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2006년도 이후로 최대치까지 이제 금리 역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10년물이 2.94%, 2년물이 3.2%니까 한 26bp 뒤집어졌거든요. 네. 참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이거 뒤집어진지. 근데 그 뒤집어진 그 폭도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빨리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이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 어저께 나왔는데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700억 나오면서 전년 대비 470% 늘어났고요. 컨센이 600억밖에 안 됐습니다. 요거 한 3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예, 네. 에코프로 BM 2분기 영업이익이 1,028억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254% 늘어난 수치고요. 컨센이 670억이니까 컨센 대비 한 53%가 높게 나왔습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인데 실적의 원인은 P와 Q였습니다. 메탈 가격 상승을 2분기 판가에 잘 전이를 했고요. 그리고 1분기에는 이 화재 사고로 중단됐던 공장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가동이 됐었는데 2분기에는 모두 다 가동이 되면서 Q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작용을 했고요.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훼손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는 계속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증설이 근데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P만 받쳐준다면 호실적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P 유지 여부 관건은 원재료 추이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니켈이나 리튬 이런 원자재 가격도 잘 트래킹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에코프로 오늘 10% 올랐거든요. 장중엔 더 많이 올랐었는데 에코프로 BM은 오늘 2.5% 빠졌습니다. 네. 참
많이 올라서 시작했었는데. 네, 6%인가 오늘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떨어졌던 이유는 내일 무상증자 했던 신주가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예. 지난 4월에 무상증자 공시를 했었는데요. 1대3 무상증자 했으니까 지금 있는 물량의 3배가 지금 내일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늘은 좀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잘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른 뭐 2차전지 소재주들은 뭐 코스모 신소재, 동아기업, 후성, LNF 다 1~2%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맥스 라는 ODM 업체죠. 미국 오하이오 공장 철수 발표에 오늘 9.4%나 상승을 했는데요. 공장 뭐 철수한다니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네. 적자가 심각했던 사업장이었는데 내년 1분기까지 오하이오 공장을 철수하고 지금 미국에 또 뉴저지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관을 한다고 합니다. 캐파만큼 매출이 지금 계속 따라오지 못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좀 과도했고요. 2013년에 설립이 됐었는데 이때 이후로 계속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에 이어서 지급 보증, 대여금까지 지급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오하이오 공장이 속한 법인이 코스맥스 USA라는 법인이더라고요. 예. 2020년에 200억 정도 적자를 받고 2021년에는 270억 정도 적자 받습니다. 1분기에도 75억 적자 받으니까 지금 분기당 70몇 억씩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거를 공장을 철수를 하면 당연히 이제 적자 폭이 줄어들 테니까 실적에도 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2분기 매출이 컨센이 22조였는데 조금 넘은 2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컨센이 2조였는데 조금 넘은 2.1조 원, 거의 컨센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25% 그래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는 4.5%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 그만큼 좀 마진이 줄어들었고요. 원자재 가격 많이 오른 거, 그리고 판가를 그만큼 못 올린 거 다 네.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철강 가격 하락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3분기에도 아마 이렇게 마진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현대제철은 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철강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의 최대 국영 철강 업체 보산철강이라고 있는데요. 8월 달에 출고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열연과 냉연을 톤당 100위안 정도 인하했었고요. 일반 후팔은 동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모두 다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희망을 품었지만 8월 되니까 열연, 냉연, 후판 내수 출고 가격을 다 200위안씩 톤당 인하를 했습니다. 4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한국 돈으로. 네, 4만 원이나 되네요. 위안화 많이 올랐군요. 200위안이면. 네, 그 정도입니다. 2는 4. 190몇 원 정도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중국 철강 시장 이렇게 악화되는 거는 부동산 수요 감소가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철강 기업 중에는 지금 중국 회사 중에는 적자 전환하는 기업도 다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 수출 가격 추이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한 달 사이에 유통 가격 기준으로는 열연이 16% 하락, 냉연 14% 하락, 후판 13% 하락, 철근 14% 하락하고 있고요. 수출 가격도 비슷합니다. 열연은 13%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냉연, 후판, 철근도 다 8에서 11%씩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생산 캐파가 절반이 넘는 나라니까 저기서 가격이 떨어지면 전체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사실 국내 포스코나 현대제철 주가는 중국의 열연 가격하고 좀 동행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가 싼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네. 실적이 우회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증시가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좀 채용 규모를 다시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금융 섹터가 업종 하위 1위, 3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한국금융지주가 오늘 3.5%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좋아서 채용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다시 줄인다고 하는데 증권사 6곳 그리고 운용사 6곳 채용 규모를 보면은 작년 대비 한 전체적으로 보면 30%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을 제외한 10개가 전부 다 채용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신규 채용이나 아니면 경력 채용이나 다 합쳐서 173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40명만 뽑을 예정이라고 하고 KB증권은 작년에 223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50에서 한 70명 정도만 뽑는다고 합니다. 물론 작년이 굉장히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뽑은 경향은 있긴 합니다. 저도 2000년에 입사했어요. 2000년 8월 달에. 장이 좋았거든요. IT 버블 터지기 직전인가요? 버블이 터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아, 그 과정 중에서. 네, 4월에 고점 피크 찍고 코스닥이 무너지죠. 2,900에서. 네.
그 뒤끝으로 너무 호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입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한 거죠. 운빨로. 사람은 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주식도 운이 참 중요하죠. 네. 네. 이제부터 운이 오겠지.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한 3개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네. KG 스틸 우선주, 동양 3, 우, B, 신원 우선주 요 세 종목이 발행 주식 수가 10만 주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 매매 기간을 거치었고요. 내일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됩니다. 네. 왜 그러냐?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삼성중공업 우선주 사태 아십니까? 주가가 그때 막 3만 원에서 90만 원도 찍었던 것 같거든요. 예. 네, 그 코로나 직후였는데 30배가 올랐어요 우선주가. 네네. 보통 주는 그 정도는 안 올랐는데 그렇게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신규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2021년 10월달에 우선주의 상장 폐지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어떤 규정이냐? 반기 말 기준으로 상장 주식 수가 20만 주 미만이면 관리 종목 지정하고요. 네. 다음 반기에도 또 이러면 상장 폐지됩니다. 물론 이제 유동 주식수, 유동성이 적어도 거래량이 적어도 마찬가지 이제 적용을 받는데요. 일단 현재 상장 주식수 20만 주 미만인 우선주 현황이 이렇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내일 상장 폐지될 3개입니다. 네. 일단 2021년 10월 달에 이제 법안 통과가 됐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러 주식들이 20만 주가 안 되지만 그래도 1년 유예를 받았고요. 올해 말 기준까지도 안 되면은 저 오른쪽 회사들처럼 정리 매매되고 또 상장 폐지되고 물론 그에 앞서 관리 종목 먼저 선정이 되겠죠. 이렇게 될 예정이라서 투자자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주식들 신원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북한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좀 급등락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KG스틸 우선주도 최근에 이 쌍용차 그렇죠. 인수권 관련해서 좀 테마주처럼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사고 팔고 이렇게 많이 했었던 인기 있었던 좀 종목인데 위에서 물렸다면 지금 피해가 엄청 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동양 3 우선주 B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만 74% 떨어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계속 빠졌죠. 이렇게 KG스틸 우선주도 오늘 하루만 37% 빠졌는데요. 5월 9일에는 이게 50만 원이었습니다. 주가가 오늘은 1,450원입니다. 네. 어쩔 50분의 1 토막입니다. 네, 어쩔. 네, 그래서 그 쌍용차 사태 때 요거 잘못 물렸다가 50분의 1 토막 나신 분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그리고 신원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만 64% 정도 하락했는데 지난주만 해도 3만 원이었습니다. 오늘은 1,800원입니다. 어쩔. 네, 요런 규정을 사실 몰랐겠죠. 이런 분들은.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공시가 나서 주의해라 상장 폐지 예고된다 네. 이런 거 나니까 이제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건데 진짜 아니 저렇게 적은 우선주를 왜 상장했을까? 진짜. 네. 사실 기존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삼성중공업 사태 이후로 요 신규 법안이 도입됐는데 조금 상장 폐지 규정이 강화가 되면서 기존까지 문제가 없었던 주식인데 이제 그 법안이 새로 등록되니까 굉장히 좀 뭐 규제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법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죠. 투자자 입장에서. 네. 네. 그래서 뭐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도록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미국 시장이 잘 소화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준이 일단은 75bp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긴 맞겠죠. 아직까지는. 그걸 또 바꿔서 100bp 하면 그 향후에 조금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게 의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내일 아침에 소식 전해 주시고요.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